간단하게 이제 각 업체들 테슬라와 그리고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사진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모델 3입니다. 그 유명한 모델 3. 근데 여담이지만 살짝 붙여보자면 포르쉐를 좀 닮았죠? 약간 포르쉐를 따왔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닮았다 생각하고요. 요런 것도 좀 닮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포르쉐의 그 모델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전략은 고가 모델을 판매하고 번 돈으로 중저가로 라인업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가 모델이 아무래도 요게 많이 남죠. 그래서 로드스터라는 요게 로드스터라는 2008년의 첫 모델입니다. 테슬라의 스포츠카고요. 요 모델을 내놓고 그리고 모델 S도 1억 원이 넘는 고가 모델입니다. 모델 X 1억 4천이 넘는 모델이고요. 요 세 가지 모델로 돈을 번 돈으로 모델 3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전략이 요 순서대로 됐긴 했습니다. 고가 모델을 판매하고 중저가로 넘어오긴 했는데 과연 고가 모델로 돈을 벌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금 수요를 통해서 왔지 얘들이 흑자를 이뤄내서 그 번 돈으로 모델 3로 넘어온 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튼 모델 3로 넘어왔고요. 중저가로 라인업을 확장했고 작년 11월이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창문 깨다가 진짜 깨진 거. 방탄유리라고 했는데 창문이 아작났죠. 근데 그게 앨런 머스크의 큰 그림이다. 앨런 머스크가 일부러 깼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알 수 없습니다. 여튼 사이버 트럭도 나오고 이제 모델 Y, 사이버 트럭은 참고로 픽업 트럭 모델입니다. 그리고 모델 Y가 내년에 양산을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넣으려다 말았는데 제 얼굴이 가려가칠까봐 로드스터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예뻐요. 이거 정말 끝판왕입니다. 제가 보기엔 람보르기니보다 이게 더 예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로드스터 모델 2008년에 나왔던 모델이 디자인을 변경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려 제로 빼기 1.9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모델이 나옵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요때까지 모델 3까지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흑자를 거뒀고요. 요때까지 뭐 나름 억지로 우여곡절을 겪고 돈이 있니 없니 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뭐 파산했는 그림을 올리고 뭐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흑자를 거두는 3분기까지 왔는데 기존에는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는데 이제 올해 내년부터 폭스바겐이 나오면 과연 경쟁이 될까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 전략입니다. 폭스바겐은 우리는 돈도 많고 자금력도 있어. 이런 식이죠. 가독이 그럼 필요 없어. 바로 전기차로 간다. 그리고 수소차는 비싸고 충전소 깔기도 힘들어서 전기차 대비해서 안 한다. 요겁니다. 요거는 앨런 머스크의 생각과 일맥상통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수소차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아주 멍청한 생각이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폭스바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생산 대수 목표를 더 올렸습니다. 25년에 원래 100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2년 앞당겼고요. 그리고 25년에 150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폭스바겐은 의미 있는 전기차 모델이 19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양산이 돼서 실제 나오고 있는 의미 있는 자동차 모델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전기차는 비중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업체가 약 3년 만에 100만 대의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0년간 2200만 대에서 전기차를 기존의 2200만 대 생산 목표에서 260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요 MEB라는 겁니다. MEB가 뭐냐?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까지 가능하게 해서 바로 전기차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이 MEB 플랫폼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근데 약간 이거는 조금 제가 궁금증이 드는 게, 이 플랫폼을 사는 업체가 있나는 궁금증이 듭니다. 아니, 완성차 업체면 어느 정도 볼륨도 되고 해서 이런 플랫폼 하나 정도는 있을 건데 이거를 폭스바겐한테 자존심 구기면서 산다고? 이거는 약간 궁금증이 듭니다. 여튼 요게 MEB 플랫폼이라는 건데, 요런 플랫폼을 만들어 놔서 여러 가지 모델을 파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 하나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소나타도 만들고 그랜저도 만들고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 시장으로 바로 진입하겠다는 폭스바겐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승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승자? 승자까지는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기존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약 70%의 매출을 미국에서 거뒀습니다. 18년 기준인데 최근 3분기, 19년 3분기 판매량 약 10만 대 중에 7만 대 정도가 미국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도 몇 대 나가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데도 몇 대 나가는데 대부분이 미국 매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보조금이 연방정부 차원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 보조금이 줄어들면 영향을 분명히 받았어요. 작년에도 7월에 보조금이 없어지기 전에 6월 달에 이러한 보조금이 없어지기 전에 사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이 더 줄어들 건데, 참고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보조금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900만 원이 나오고요. 물론 올해는 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다르지만 약 600만 원, 700만 원 정도가 나오면 1,400만 원 정도가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7,500불 그 이하 정도의 보조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 처음으로 해외 생산 기지를 중국 상하이에 지었는데, 그쪽도 21년부터 보조금을 아예 없앨 예정입니다. 보조금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미국은 절대적인 금액이 적고요. 중국도 작년에도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많이 줄어들었고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질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국의 테슬라 모델 3를 사려는 구매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아까 중국 테슬라 모델 3 가격이 35만 위안, 약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비싼 모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많을까? 그리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보조금이 없어져도 이 테슬라가 계속 팔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보다 제가 제목에 단 것처럼 테슬라 대 폭스바겐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여태까지 별다른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테슬라만큼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는 물론 중국이 BYD가 있긴 했지만 경쟁자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웠는데, 여튼 이제 폭스바겐의 ID3가 나온다면, 만약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ID3가 나온다면 테슬라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국내에 정확한, 그리고 미국에서도 ID3의 정확한 스펙,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ID3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폭스바겐이라는 업체가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주 재미있는 해가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를 공식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D3가 봄부터 양산을 대량으로 시작해서 여름부터 인도를 시작합니다. 골리앗 대 다윗, 다윗 대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본격화되어 있는데 올해 아주 재미있는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영상을 한번 더 찍을 계획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